반갑습니다. 비교 불가 분석력 축구만 팠다입니다. 혼자서 데이터 분석으로 경기장 날씨나 선수들의 그날 컨디션, 홈 원정의 차이와 제일 중요한 그날 경기에 대한 몇 가지 변수를 개인 혼자서 분석하기엔 제한적이라 생각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적중한 대화 내용처럼 각종 정보를 통하여 제공하는 픽을 받아보시면서 수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 입장 방법은 아래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8월 30일 일본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요코하마 FC 포메이션은 3-4-3이며 루키앙은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동시에 갖춘 공격수로 세트피스와 박스 안경합에서 위협적이다. 주앙 파울루는 중원에서 전환의 핵심 역할을 맡아 탈압박과 볼 배급을 책임지며 템포를 끌어올리는 힘이 있다. 오구라는 빠른 돌파와 폭넓은 활동량을 통해 측면에서 기회를 창출하지만 마무리에서 기복이 있는 단점이 있다. 요코하마 FC는 수비 라인을 300으로 두텁게 세우며 전방 압박보다는 조직적인 수비 블록을 우선한다. 특히 홈에서는 세컨드볼 장악과 수비 집중력으로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힘이 있다. 도쿄베르디 포메이션은 3-4-3이며 소메노는 전방에서 끈질긴 압박과 빠른 침투를 보여주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자원이다. 후쿠다는 측면에서 넓은 활동 반경을 바탕으로 크로스 공급과 수비 가담을 동시에 수행한다. 메시노는 창의적인 패스와 드리블로 전방 공격 전개의 변화를 주며 순간적인 득점력을 갖춘 플레이메이커다. 도쿄베르디는 300을 활용해 수비를 단단히 세우고 압박과 역습 전환을 동시에 노린다. 원정에서는 라인을 다소 내리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 300을 바탕으로 한 조직적인 수비를 강조하는 만큼 득점 기회가 제한적일 수 있다. 요코하마 FC는 루키앙의 제공권을 활용해 세트피스에서 위협을 만들겠지만 오픈 플레이에서 날카로운 마무리가 부족하다. 반면 도쿄베르디는 메시노의 창의성과 소메노의 압박으로 기회를 노리지만 상대 수비 블록을 완벽히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다. 결국 두 팀 모두 공격 전개에서 답답함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며 경기 내내 팽팽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무더운 일정 속 체력 관리까지 변수로 작용한다면 이번 맞대결은 승부를 가르지 못하는 무승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요코하마 FC는 루키앙과 주앙 파울루를 앞세워 홈에서 기회를 노리겠지만 마무리에서 확실한 한 방이 부족하다. 도쿄베르디 역시 메시노와 소메노가 전방에서 활발히 움직이지만 요코하마 FC의 수비 블록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어렵다. 결국 두 팀 모두 전술적 안정감을 우선시하는 만큼 경기 전체가 팽팽하게 흐르며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교토 퍼플산과 포메이션은 4-3-3이며 라파엘 엘리아스는 제공권과 문전 움직임에서 강점을 드러내며 결정적인 마무리를 책임진다. 하라는 측면에서 속도와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컷인 후 슈팅 시도에서도 날카로움을 보여준다. 다케다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며 수비와 공격을 매끄럽게 연결하는 핵심이다. 팀 전체는 높은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하며 홈에서는 템포를 더 끌어올려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세컨드볼 장악과 박스 근처에서의 세밀한 연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오카야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이치미는 제공권과 피지컬로 전방에서 버텨주며 득점 루트를 노린다. 아타루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전진성으로 전개에 기여하지만 압박이 강할 경우 볼 간수에서 흔들릴 수 있다. 후지타는 측면에서 폭넓은 움직임으로 돌파를 시도하지만 크로스의 정확성에서 기복을 보인다. 팀 전체는 수비 블록을 두텁게 형성한 뒤 역습을 노리지만 수비 간격이 벌어질 때 뒷공간이 쉽게 노출된다. 원정에서는 경기 템포가 느려지며 공격 전환 속도에서 약점이 두드러진다. 이번 경기는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 전개에서 교토 퍼플산가가 확실히 우위에 있다. 라파엘 엘리아스의 제공권과 하라의 측면 침투는 오카야마의 수비를 계속 흔들 수 있다. 다케다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면 경기 주도권은 홈팀 쪽으로 확실히 넘어간다. 오카야마는 역습 의도는 분명하지만 전환 속도가 늦고 크로스 완성도가 떨어져 위협이 제한적이다. 특히 원정에서 수비 블록이 쉽게 흔들리는 만큼 교토의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장악에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홈팀의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 속에서 교토 퍼플산가가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다. 교토 퍼플산가는 라파엘 엘리아스와 하라의 전방 조합, 다케다의 중원 장악을 앞세워 홈에서 강한 압박을 이어갈 수 있다. 오카야마는 역습을 노리지만 전환 속도와 수비 간격 관리에서 불안정함이 뚜렷하다. 결국 이 경기는 교토 퍼플산가가 템포와 압박 강도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크다. 비셀코베 포메이션은 4-2-3-1이며 미야시로는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동시에 갖춘 자원으로 박스 안에서 득점 기대치를 끌어올린다. 무토는 폭넓은 움직임과 연계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며 순간적인 침투로 상대 수비 간격을 흔들 수 있다. 이데구치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통해 템포를 조율하며
세컨드볼 장악과 압박 저항 상황에서 안정감을 제공한다. 특히 홈에서는 압박 강도를 높여 상대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차단하고 빠른 전환 플레이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비셀코베는 전방 압박과 중원 밸런스를 바탕으로 경기 전체 흐름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요코하마 마리노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타니무라는 측면에서 속도와 드리블로 위협을 가하지만 크로스의 정확도에서 기복이 있다. 미야이치는 직선적 돌파와 컷백으로 변수를 만들지만 체력 저하가 빠른 편이라 후반 집중력에서 한계를 보인다. 우에나카는 중원에서 패스 전개를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에 흔들리는 모습이 많아 안정적인 리듬을 유지하기 어렵다. 팀 전체적으로 공격 루트는 있으나 수비 라인이 쉽게 벌어지고 전환 속도가 늦어 강한 압박을 받으면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경기는 압박 강도와 중원 장악에서 비셀코베가 확실히 우위를 점한다. 미야시로의 제공권, 무토의 연계와 침투, 이데구치의 전진 패스가 맞물리면 경기 흐름을 장악할 수 있다. 반면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수비 간격 유지와 압박 저항에서 취약해 후반으로 갈수록 불안정한 장면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매치업은 비셀코베가 홈의 기세와 전술적 밸런스를 앞세워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노스가 초반 압박을 버텨내지 못한다면 경기 균형은 일찍 무너질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 디테일과 압박 강도에서 우위를 보이는 비셀코베의 승리가 유력하다. 비셀코베는 미야시로와 무토, 이데구치를 축으로 전방 압박과 중원 밸런스를 완성하며 홈에서 강세를 이어갈 수 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압박 저항과 수비 간격 유지에서 한계를 보이며 원정에서는 더욱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홈의 기세와 전술적 완성도를 앞세운 비셀코베가 승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끝으로 절대 입장료, 수수료 따위 받고 있지 않는 가족방이며 위 대화 내용처럼 수익에 한 걸음 다가가실 수 있게 적중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조합, 핸디캡, 언오버 확인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